너즈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휴가 가신 분들도 꽤 많죠. 지금 뭐 장은 그닥 좋지 않지만 여러분 휴가는 편하게 보내고 오십시오. 우리가 신경 많이 쓴다고 해서 내려갈 게 올라가지 않고요. 올라갈 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쉴 땐 푹 쉬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전에 멤버십 안내에서도 드렸다시피 뭐 기존 영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멤버십은 조금 더 그냥 그날 제가 올려드리는 거죠. 그럼 하루 빨리 이제 보시면 조금이라도 많이 대응하시면 안 돼요. 뭐 떨어진다고 전체 팔고 절대 그러실 구간이 아니라 큰 흐름이 있고 우리가 이제 매크로가 있고 마이크로가 있죠. 단기 시각이 항상 우세한 건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매수해야 될 타이밍은 맞습니다. 떨어지는데 뭐 침체 이런 걱정은 뒤쪽에 하시게끔 제가 안내 드릴게요. 근데 왜 그러냐? 자, 3일 전에 제가 TQ는 우선 계속 하락 중이고 70.5 깨면 추세 라인이 깨지게 되므로 더 아래로 내려간다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과는 여기에요. 70.5 여기 제가 사용한 추세 라인이죠. 보라색 여기를 깨니까 어쨌든 더 내려왔습니다. 그럼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내려간다 생각했다면 여기 68 그 다음에 63 여기까지 제가 이전에 다 라인 드렸죠. 여기 매수 걸어 놓으셨으면 더 싸게 사지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안 팔고 여기를 계속 산다 그러면 리스크지만 당연히 여기 익절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한 20% 매도하시고 이쪽에다가 20% 물량만큼 다시 거신다 이런 게 합리적인 주식 투자예요. 최근에 올림픽 이제 파리올림픽 개막됐죠. 근데 제가 강의 중에도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그 생활체육이 강한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는 생활체육이 아니죠. 엘리트 체육입니다. 몇 명의 선수들이 하는 체육이죠.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중고등학생 애들이 호주 같은 경우 요번에 이제 개막식 하는데 호주는 근 70% 전 국민의 70%가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생활체육입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스포츠 강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애석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할 시간 없죠. 그런데도 잘하는 건 엘리트 체육의 뭐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렇잖아요. 출전한 선수들 정말 좋은 결과 있길 바라는데 이분들이 메달 하나만 보고 살아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보단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생활체육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스포츠는 꼭 1등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꼭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도 약간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생활에 지장 안 받고 조금 더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하셔야지 자꾸 엘리트 투자를 하시려고 내가 1등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주식 투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날이죠. 요거 이제 금요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라고 하면 나스닥이 3% 이상대 하락했다는 거. 근저 한 2년 동안 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뭐 있었는지는 자세히 한번 찾아봐야겠지만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있었나 싶은 정도의 하락이었고 이렇게 되면 추세가 좀 꺾일 수 있어요. 근데 단기 추세가 꺾인다고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좀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정도 하락은 이제 63까지도 그래서 더 꺾일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63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금요일날 다행히 좀 반등을 해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봉상 우리가 이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추세적 하락은 아직까지 추세적 하락 아닙니다. 단기 하락이고 이유는 자 이전에 2023년도 11월부터 올라올 때 보면 여기 돌파라인 다홍색 돌파라인 뚫고 올라왔죠. 그럼 여기가 이제 추세적 하락 구간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런데도 상승이죠. 장기 추세로는 상승입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데고 중기 한 3달 정도 그 추세는 하락인데 그 추세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지표 수박 신호가 한 번, 두 번, 3번 정도 나타나요. 그럼 중기 추세가 하락이 끝나고 여기서 돌파 라인을 지지받고 올라오는데 다시 이러면 추세 반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 볼게요.
당연히 이제 한번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단기 하락으로 보셔야 돼요. 중기 하락을 논하실 때가 아니라 단기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쭉 올라왔잖아요. 예, 이건 중기 상승이죠. 중장기 다 상승인데 그러면 여기가 단기 하락쯤 되겠죠. 잠깐 내려왔다가 한 달만 빠졌죠. 여기는 한 3달 빠진 거고 여기는 한 달 빠진 거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왔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이쪽일 확률이 높아요. 예, 여기서 지금 이 다홍색 선까지는 50, 한 8주 정도 되거든요. 여기 요만큼 남았어요. 그럼 여기를 내려갔다 올라갔다 저는 뭐 내려갔다 올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올 확률이 6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인즉 자 이렇게 단기 하락에선 어때요?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딱 나오고 다시 이 지표가 올라가요. 이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오면서 이게 쭉 연장되는 거. 근데 그러면 계속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가봐야 아는 문제니까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왔을 때 이때 사도 늦지 않죠. 그래서 이쪽에서 사고 이쪽에서 사고 여기 추세 라인 보라색을 돌파하는 이 시점이 진짜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섰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추세 라인을 깼잖아요. 그럼 단기 추세가 하락으로 돌아섰구나. 그럼 한 달 동안 하락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게 계속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랬다가 반등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게 지금은 키포인트지 뭐 6개월 있다 1년 있다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지금 키포인트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알 수도 없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바닥은 TQ는 한번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가 58, 2번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살짝 보완하면 제가 이제 최근에 만든 유료 지표 요게 이제 추세 라인이에요. 추세 라인인데 자, 이 하락이 일어날 때 이게 매물대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매물대가 나타나서 이걸 잡아먹는 거죠. 아래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나서 반등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 추세 라인 위쪽으로 터닝하면서 크로스가 일어나요. 주가하고 크로스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바로 가냐? 그렇진 않아요. 주가가 올라갈 때 이 추세 라인이 다시 이건 매물대를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매물대가 많다. 이건 매물대가 적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 계속 올라가면 그동안 물렸던 분들이 매도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이 사실은 내려가는 게 더 좋고요. 자, 내려갔다가 긴 상승을 일으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단에 있으면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얘가 위쪽에 있으면 이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주가가 이거 위에 있죠? 이러면 눌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만 요 구간은 그래도 안전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올 때 크로스가 일어났죠? 주가하고 크로스가 일어나면 다시 매물대가 쌓인다는 얘기는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승이 일어났고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죠. 자,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추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크로스가 일어났거든요? 그럼 얘는 바로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셔야 돼요. 하지만 확률상으로 얘가 이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방향이 다시 이렇게 급하게 터닝을 합니다.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요거를 좀 계속 보고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 닿았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높은 지점이다. 여기 이렇게 하단에서 올라가면 상승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 달간이 아니에요. 두세 달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추세 라인이 주가를 이렇게 돌파했다는 건 나쁜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바닥이니까 이 위치가 너무 좋겠지만 아직 그런 위치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추세 라인이 이게 딱 올라타면서 우린 지금 반등 바라는 거잖아요. 더 떨어지길 바라시는 분 계시나요? 물량 많지 않은 분들은 이럴 수 있지만 대부분 좀 갖고 계실 거라 그냥 차라리 반등했으면 바라니까 저는 반등 신호로는 지금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60% 확률로 반등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상승 라인, 추세 라인. 상승 라인은 이 노란색, 추세 라인은 보라색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TQ의 주봉을 볼 때요. 주봉을 볼 때 여러분 여기서 일봉은 엄청 빠진 것 같죠? 그런데 주봉은요. 아직 이 상승 라인을 안 깼어요. 자, 하단 추세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이전에 하락했을 때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지금 지지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하락폭은 깊지만 의외로 반등도 가능할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보면 어떻게 돼요? 올라탔죠? 여기 상승 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내려가도 이 라인에서 계속 지지받고 가고 있어요. 또 올라가서 어때요?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았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지지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전 상승은 5번 지지받고 5번째 꺾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 번, 그리고 2번. 뭐 여기까지는 안 치더라도 친다고 해도 어쨌든 3번 정도 그냥 지지받은 상태니까 한 번의 반등 텀이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현재 추세상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이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갈 수 있는데 그 이후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풀 베팅을 하시기에는 조금 위험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이 뒤는 사실 침체가 어느 정도 시작됐잖아요. 자, TQ는 그래서 아직 지지하고 있는 모양새고, SOXL이 최근에 제가 더 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SOXL이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 다홍색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왔죠.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는데 TQ는 아직 요 근처에 있죠. 그런데 SOXL은 벌써 다홍색에 왔어요. 그러면서 하단 꼬리 달고 여기 40달러대 반등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반등은 저는 좀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고, SOXL 같은 경우는 하단에 40, 35, 32, 그냥 3달러 밑으로, 여기는 이제 5달러 정도 차이 있지만 더 싸게 산다 생각하시고 3달러 밑으로 걸어 두시면 어쨌든 저가 매수 충분히 가능할 거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 중간 바닥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 걸어 두시고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6개월은 그렇다 치고요. 3개월에서 6개월은 아마 반등, 저는 더 반등 쪽에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는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금리 인하 이제 7월 달에 가능하다, 막 9월이라고 했는데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아직 지표들은 양호하지만 실상은 좀 나빠졌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그냥 원론적인 거 고전으로 돌아가서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명심하시는 거죠. 장단기 금리 역전. 맨날 이거 주가 올라가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가면 어때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새로운 것은 이번엔 다르다는 진짜 없는 것이 경제에선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10년물하고 2년물이죠. 일어나면 여기죠. 2000년도 닷컴 버블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금리가 쭉 올라가죠. 이제 장기 금리가 더 이제 상승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경기 침체가 온다는 시작이고, 그때 보면 주가는 거의 고점이거든요. 최고점에 다다랐거나 조금 조정받고 있는 시점, 그 뒤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이건 다 심리에 의한 거죠. 경기나 심리가 워낙 안 좋으니까 금리를 그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면서 얘는 결국 한 1, 2년 정도 있다가 바로 또 폭락하고, 그럼 지금 어쨌든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일어난 지가 꽤 됐어요. 1년 가까이 됐고, 여기 보시다시피 주가는 고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5년을 놓고 볼 때 주가가 안 빠지겠냐라고 스스로 물어보시죠. 저는 거의 90% 빠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조심하시면서 몇 개월 동안이라도 더 수익 낼 수 있게끔, 그러면 전체 금액을 다 투자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볼 때 주식이 한 60%, 40%는 현금 들고 계신 게 맞는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고용 비율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미국이 굉장히 심플한 시장이고요. 좋아요. 투자하기 좋습니다. 봐야 될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공부할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도 고용지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고점 갔다가 스물스물 무너져서 한 6개월 정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침체는, 이때부터 침체가 시작되는 거죠, 벌써. 근데 주가는 빠져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가는 고점 상황에 와 있고, 그러면서 급격히 주가가 폭락하면서 고용지표가 같이 빠지는 게 아니라 고용지표가 먼저 빠지면서 그 다음 주가가 폭락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고용비율 내려가죠. 지금 어떻습니까? 4개월째 내려오고 있어요. 한
5월? 5월은 한번 팍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또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 4월부터 빠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럼 이제 한 3, 4개월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7, 8, 9 이때가 결과적으로 빠진다고 하면 10, 11, 11은 최고가를 찍고 그 다음에 무너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정해져 있다 그러면 좀 그렇죠. 하지만 항상 이런 패턴으로 왔기 때문에 별로 고민하실 게 없어요. 지금은 마지막 파티 타임을 좀 즐기실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슈팅이 세게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절반 정도 익절하신 다음에 그 밑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 보면 이 러셀 2000 지수를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이렇게 카피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러셀 2000 지수 3배 레버리지가 TNA예요. 최근에 이번 달에 TNA를 사신 분들이 한 수익률 30% 가까이 났죠. 승자일까요? 저는 잘하신 건 맞는데 그건 단기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단기 투자도 하지만 TNA는 투자 안 하겠습니다. 이유인즉 그건 진짜 몇 달 하는 거예요. 몇 달. 그러려고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그럼 차라리 그 다음에 뭘 사는, 전 TMF 사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빅스 지수죠. 빅스 지수는 공포 지수이기 때문에 이게 쫙 올라가는 순간은 당연히 주가가 폭락하는 시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러셀 2000 지수예요. 러셀 2000 지수가 요 아래쪽에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요게 나스닥 지수입니다. 자, 나스닥이 위쪽으로 녹색 지수고 그리고 밑에가 TMF예요. TMF 앞쪽이 없기 때문에 요 밑에가 있죠. 그러면 TNA, 러셀 2000의 3배 레버리지를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빅테크인 TQ이죠. 나스닥 100에 반대적인 움직임을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나스닥 100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TNA를 사서 수익을 내겠다. 그런데 추세로 보면 그게 차이가 크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과거에도 자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뭐가 썼어요? TQ가 썼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TNA는 따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내려갈 때 당연히 나스닥이 많이 빠지고 TNA가 상대적으로 덜 빠지지만 그렇다고 오르지 않아요. TNA, 러셀 2000이 오르려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좀 작은 회사들이죠. 중소형주들이 날아가려면 금리 인하만 갖고는 안 되고요. 금리 인하 됐을 때 반짝 좋습니다. 왜? 대출이자 자금 융통이 쉬우니까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침체로 들어가면 이거 잠깐이고 그 다음에 무너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작은 중소기업이 요번에 위메프, 티몬 문제 생겼잖아요. 저희 미국도 똑같아요. 자금난이 있기 때문에 금리만 낮춰둔다고 그 중소형주들이 버티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침체 시그널은 벌써 시작됐는데 잠깐 올라간다고 TNA, 러셀 2000에 투자한다? 이거는 올바른 매크로를 보시는 뷰가 아니라고 봅니다. 단기 2, 3개월은 괜찮다. 왜? 빅테크가 너무 비싸니까 11월까지 TNA가 날아갈 수는 있겠죠. 그런 걸 보신다면 상관없지만 길게 보신다고 하면 저는 비춥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결국은 나스닥이 항상 더 높았거든요. 러셀 2000보다. 러셀 2000은 그 절반도 따라온 적이 별로 없어요. 잠깐 반등 이런 때 같이 따라 올라오는 거지. 그럼 우리는 항상 싼 지수인 러셀 2000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요번 조정에 TQ 담으셔갖고 반등 때 수익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TMF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러면 해칭으로는 뭐가 좋냐? TMF가 좋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스닥 올라가죠. TMF는 올라갈 때 좀 떨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같이 좋아진다 싶으면 이렇게 급등해요. 그럼 얘도 먹고 나쁘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엇박자로 크로스로 움직이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 나스닥을 더 사는 게 아니라 TMF를 사시면 바닥에 사는 게 제일 좋죠. 이러면 반등할 때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나스닥이 확 빠졌죠. 요럴 때 TMF가 확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인하할 거면 뭐가 수혜를 보겠습니까? 당연히 TMF가 보겠죠. 장기 국채가. 그럼 미국 위험하다 이런 생각 자꾸들 하시는데 그죠?
미국 재정 적자가 심각한데 그러면 중소형 기업은 재정이 아주 튼튼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예,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차라리 저는 TMF를 지금 담고 있다. 예, 단기적인 관점은 아닙니다만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러셀 2000 소형주 레버리지 3배인 TNA는 최근에 좋은 성과를 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 위아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 하시기에는 좀 어렵고 이거는 진짜 단타 개념으로 단타 중기까지는 돼요. 한 5개월 6개월 보시고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럴 바에는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좀 안전하게 하시려면 유다우거든요. 다우존스 30배 지수. TNA를 사실 걸 절반은 유다우 사시고, 왜냐면 침체 가면 얘는 그래도 좀 버텨주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뭘 사냐? TMF로 사시라는 거죠. 바닥이잖아요. 너무 바닥이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싼 거 살 때는 차라리 이런 때 사야지 어설프게 이런 때 샀다가 지금 손해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바닥 근처에 간 이런 종목을 생각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긴 아래 꼬리를 달아줬어요. 그럼 우선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이제 바닥 지지를 좀 하는 편이고 추세 라인에서 정확히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얘는 반등도 가능한 위치다라고 생각하고요. 얘가 가면 SOXL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나머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가 폭락하는 게 문제다. 근데 이미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델 같은 경우도 진짜 브로드컴, 제2의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브로드컴도 진짜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별로 겁낼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담아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전에 안내드렸던 114달러, 요 엔비디아, 이때 사셨으면 잘 사신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 라인 여기 이렇게 닿아서, 요런 때 108 정도에 걸어 놨는데 다행히 사졌더라고요. 근데 더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요 밑에 라인 보이시죠? 여기에 99.8. 그러니까 100에다 딱 거시면 되겠죠. 더 밀리면 여기까지고, 뭐 80까지는 안 갔으면 당연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들에다가 매매를 딱 걸어 두시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70-80%.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쓰는 거예요. 자, 테슬라 제가 220 말씀드렸는데, 자,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여기로 지지하고 있거든요. 220이 무슨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여기 상승 라인입니다. 노란색 보이시죠? 그래서 이 차트 움직임, 지수 움직임은요, 정해진 대로 가요, 거의. 그냥 이전의 가격대에 상당히 부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지지받고 있으면 그 밑에 추세 라인이 어디 있어요? 204에 있거든요. 내려가면 여기 또 사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뭐 테슬라는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아서 더 내려가면 더 살 거다.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바닥에서 그쵸 올라왔죠? 이만큼 올라왔는데 다시 눌려서 그럼 이제 이쪽에서 반등하는 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쌍바닥이 되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건 완벽한 쌍바닥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럼 매물대 여기서 소화 다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는 것보다 싸게는 이때 사지만 안전한 건 어디라고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구간이 훨씬 안전하다. 그러면 한 4달 동안 여러분 속을 안 끓이시고 제가 이때부터 이제 사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때부터 더 많이 샀거든요. 반등이 일어나면 요거예요. 바로 강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전보다 없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갭을 띄워서 상승한다. 그럼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하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이쪽 하락과 이쪽 하락은 의미가 다릅니다. 자금이 들어온 이후의 하락은 훨씬 안전한 자리다. 그럼 이때 사서 어떡하지? 아, 큰일 났다 하셨던 분들이 이때 사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하셔서 지금은 중장기적 6개월 이후는 사실 안 좋아 보여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다시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니까 지금은 좀 매수 포지션 유지하셨다가 또 100% 알 수 없죠? 내려가면 그때 다시 손절하시더라도 지금은 좀 추매하시는 걸 저는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활용하시고 남은 휴가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